한국은 제발 정신 좀 차려라. 태국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은 이제 더 이상 한국 기업과 함께 일을 할 수 없다며 모든 공장을 셧다운시키고 파업을 위해 거리로 나섰다고 하는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대우를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은 절대 없을 거라며 강경하게 현대자동차와 태국 정부에 요청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태국 정부는 한국 기업이 아닌 파업 중인 노동자들을 비판하며 파업 현장을 정리하려고 한다는데요. 파업 현장을 취재하러 온 한 CNN 기자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는 실제 라이브 방송으로도 송출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사태가 어떤 결말을 가져오게 될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타냐 수리아퐁이에요. 올해 27살이고 CNN 태국 지부에서 경제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죠.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하는 건 우리나라의 미래가 걱정되어서예요. 태국의 산업이, 우리의 꿈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걸 지켜보고 있거든요. 저는 방콕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작은 식당을 하셨고 어머니는 재봉사였죠. 우리 가족은 가난했지만 부모님은 항상 제 교육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타냐, 넌 반드시 이 마을을 벗어나 큰 사람이 될 거야. 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죠. 중학교 때부터 저는 글쓰기에 재능이 있었어요. 학교 신문을 만들고 교내 장문대회에서 상을 받았죠. 선생님들은 제가 언론인이 되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기자의 꿈을 꾸기 시작했죠. 특히 경제기사에 관심이 많았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랐거든요. 고등학교에서는 장학생으로 공부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하면서도 성적만큼은 놓치지 않았죠. 그러다 기적처럼 옥스퍼드 대학교 장학생 선발에 합격했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어머니는 며칠 동안 울면서 절 안아주셨죠. 우리 딸이 해냈구나. 옥스퍼드에서 저는 저널리즘을 공부했어요. 특히 아시아 경제 발전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했죠. 한국의 발전 사례는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불과 6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보유한 나라. 저는 한국을 보면서 태국의 미래를 꿈꿨어요. 졸업 후 여러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의 제안이 있었지만 저는 고민 없이 태국으로 돌아왔어요. CNN 태국 지부에서 일하게 된 것은 정말 행운이었죠. 제가 첫 기사를 쓴 날 책상 위에는 어머니가 보내주신 난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어요. 우리 딸 이제 시작이야. 그리고 정말 제 인생을 바꾸는 뉴스가 들어왔어요. 현대자동차가 태국 동부경제해랑에 1조 5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었죠. 단순한 생산 공장이 아니었어요. 5,000명의 태국 청년들을 위한 기술 교육 프로그램까지 포함된 꿈의 프로젝트였거든요. 저는 즉시 특별 취재팀을 꾸렸어요. 한국의 자동차 산업을 공부하고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전략을 분석했죠. 한국 울산 공장도 직접 방문했어요. 거기서 본 것들은 정말 놀라웠어요.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 체계적인 품질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노사가 상생하는 기업 문화. 이런 게 우리나라에 온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직원들의 복지시설이었어요. 구내식당은 마치 호텔 뷔페 같았고 직원들을 위한 체육관과 어린이집도 있었죠. 한 노동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회사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일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울컥했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꿈 같은 이야기가 태국에서도 현실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더욱 열심히 취재했어요. 현대자동차의 투자가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들, 젊은이들의 일자리, 기술 이전, 산업 생태계 발전. 모든 것을 꼼꼼히 기사로 썼죠. 제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CNN 본사에서도 극찬을 받았고 태국 경제부 장관과의 단독 인터뷰도 성사됐죠. 장관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 투자는 태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도 너무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아버지는 제가 쓴 기사를 식당 벽에 걸어두셨죠. 손님들이 올 때마다 이거 우리 딸이 쓴 거예요. 라고 자랑하셨대요. 어머니는 매일 밤 제 건강을 걱정하시면서도 전화할 때마다 내가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모든 게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제 책상 위에는 매일 아침 새로운 투자 소식들이 쌓였고 태국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밝아 보였죠. 한국 기업들의 진출은 마치 동남아의 새로운 르네상스가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누가 알았을까요? 그 찬란했던 꿈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제가 그토록 열심히 써냈던 희망찬 기사들이 곧 절망적인 현실로 바뀌게 될 줄은. 지금도 제 컴퓨터 화면에는 그때 작성했던 기사들이 저장되어 있어요. 태국의 새로운 미래 한국 기업과 함께 열다. 그 제목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져요. 그리고 며칠 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죠. 제가 그날의 일을 잊을 수 있을까요? 평소처럼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모닝커피를 마시며 뉴스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속보가 들어왔죠. 현대자동차 태국 공장 전면 파업 돌입.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순조로웠는데 급하게 현장으로 달려갔죠. 공장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공장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거든요. 임금 300% 인상하라. 휴가 3배 늘려라. 태국인 관리자를 늘려라. 그들이 외치는 구호를 들으며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의 행동이었어요. 일부 노동자들이 공장 설비를 파손하고 한국인 관리자들을 사무실에 감금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저는 즉시 생중계를 시작했어요. 현재 현대자동차 태국 공장 앞의 상황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노조의 과격 시위로 인해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날 저녁 편집장님이 저를 긴급히 불렀어요. 타냐, 이번 사태를 깊이 있게 파고들어야 해.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닌 것 같아.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건 분명 누군가가 배후에서 조종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취재를 시작했어요. 노조 대표들을 만나고 일반 노동자들도 인터뷰했죠. 그들의 주장은 제가 보기엔 너무나 터무니없었어요. 현대자동차는 이미 태국 내 최고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거든요. 복리후생도 최상이었죠. 제가 울산 공장에서 본 것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시설과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한 노동자의 아내를 만났어요. 그녀는 울면서 말했죠. 우리 남편이 미쳤어요. 이렇게 좋은 직장을 잃게 될까봐 너무 무서워요. 하지만 노조가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해요. 그 순간 저는 이 파업의 실체를 직감했어요. 더 깊이 파고들수록 더 많은 의혹이 나왔어요. 노조 지도부와 정치 세력의 연관성, 경쟁국의 개입 가능성. 하지만 이런 내용을 기사화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했죠. 저는 밤마다 울었어요. 진실을 알고 있지만 보도할 수 없다는 게 너무 괴로웠거든요. 한국인 관리자들의 상황은 더욱 안타까웠어요. 그들은 태국의 발전을 위해 진심을 다해 일해왔어요. 한 관리자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단순히 공장을 세우러 온 게 아닙니다. 태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었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파업이 2주째로 접어들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다른 한국 기업들의 노조들도 동조 파업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저는 긴급 칼럼을 썼어요. 우리는 무엇을 이루려 하는가, 한국 기업 투자의 진정한 가치. 하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나 봐요. 더 가슴 아픈 건 청년들의 반응이었어요. 현대자동차의 기술 교육 프로그램에 지원했던 학생들이 저를 찾아왔죠. 기자님, 저희의 꿈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아무 말도 해주지 못했어요. 그저 그들을 안아줄 수밖에 없었죠. 한국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제 사촌은 이렇게 말했어요. 타냐, 한국 기업의 기업 문화는 정말 대단해. 직원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함께 성장하려고 해. 우리가 이런 소중한 기회를 놓치면 어떡하지?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가져올 변화는 단순한 투자 이상의 것이었거든요. 밤마다 사무실에서 야근하면서 모니터링을 했어요. 매일매일 상황은 더 나빠졌죠. 노조의 요구사항은 점점 더 과도해졌고 태국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이었어요. 저는 때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방콕의 밤하늘에 빛나는 저 한국 기업들의 간판들. 저 불빛들이 꺼지는 날이 올까? 어느 날 저녁 현대자동차의 한국인 임원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매우 지친 표정이었죠. 수리아풍 기자님, 우리는 정말 태국을 사랑했습니다.
이곳을 제2의 울산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분의 말끝이 흐려졌어요. 저는 그 순간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직감했죠. 제 기사 댓글란에는 매일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어요. 한국 기업들이 떠나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왜 이렇게 어리석은 걸까요? 노조는 우리의 미래를 망치고 있어요. 부모님도 매우 걱정하셨어요. 아버지는 매일 밤 뉴스를 보시면서 한숨만 쉬셨죠. 타냐, 이러다가 태국이 정말 망하는 거 아니니? 어머니는 절 위로하셨어요. 넌 적어도 진실을 쓰려고 노력했잖아. 그리고 마침내 그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삼성전자 태국 공장에서도 파업이 시작됐다는 거였죠.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한국에서 유학했던 제 친구는 울면서 전화했어요. 타냐,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널 알잖아. 우리가 무슨 짓을 저지르는 거야? 저도 울었어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미래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게 너무나 분명했거든요. 지금도 매일 아침 출근길에 현대자동차 공장 앞을 지나가요. 텅 빈 주차장, 멈춰선 컨베이어 벨트, 쓸쓸히 걸려있는 회사 로고.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져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잃어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제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어제 저녁 태국 산업의 운명을 바꿀 충격적인 뉴스를 보도했거든요. 글로벌 기업들의 태국 엑소더스, 인텔 300억 달러 투자 계획 전면 취소. 이 기사를 쓰면서 저는 울었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건 우리의 미래였어요. 모든 것은 삼성전자에서 시작됐어요. 현대자동차 파업의 여파로 삼성전자 공장에서도 파업이 일어났죠. 하지만 이번에는 훨씬 더 과격했어요. 노동자들은 최첨단 생산 설비를 파손했고 한국인 임원들을 감금했어요. 제가 현장에서 목격한 광경은 마치 전쟁터 같았죠. 저는 삼성전자 울산 공장을 취재했던 때를 떠올렸어요. 깨끗한 작업장, 최첨단 설비, 그리고 자부심 넘치는 직원들. 그들은 태국에도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려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진심을 몰랐던 거죠. 그리고 도미노가 시작됐어요. 인텔이 먼저 철수를 선언했죠. 3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 건설 계획을 전면 취소한다고 했어요. 그들의 성명서가 아직도 기억나요. 태국의 불안정한 노사관계와 투자 환경 악화로 인해. 그 다음은 폭스콘이었어요.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 위탁 생산 업체가 태국을 떠난다는 건 우리 전자산업 생태계 전체가 무너진다는 걸 의미했죠. 아마존, 구글도 잇따라 투자 철회를 발표했어요. 8천억 원 규모의 데이터 센터 건설 계획이 물거품이 됐죠. CNN 본사에서 특별 보도를 요청했어요. 동남아 공급망의 새로운 위기, 태국의 몰락과 라오스의 부상. 저는 이 보도를 준비하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특히 삼성전자가 라오스에 새로운 공장을 짓기로 했다는 소식은 정말 큰 충격이었죠. 파이낸셜 타임스는 아시아의 병자로 전락하는 태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태국 산업의 종말이라고 했죠. 외신들의 보도를 모니터링하면서 저는 우리나라가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어가는 걸 지켜봐야 했어요. 젊은 엔지니어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기자님,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요? 라오스로 가야 하나요? 그들의 눈에서 절망을 봤어요. 한국 기업들이 가져올 기술 이전의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세계은행은 특별 보고서를 발간했어요. 태국 경제위기 산업 공동화의 시작이라는 제목이었죠. IMF는 태국의 신용등급 하향을 검토한다고 발표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줄줄이 태국을 떠났어요. 방콕 증시는 패닉에 빠졌어요. 전자, 자동차 관련 주식들은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죠. 태국 바트와 가치는 곤두박질 쳤고요. 한때 동남아의 디트로이트라고 불렸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너져가는 걸 지켜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특히 가슴 아픈 건 부품 협력 업체들의 몰락이었어요. 수백 개의 중소기업들이 연쇄 도산 위기에 처했죠. 수만 명의 실직자가 발생할 거란 전망이 나왔어요. 저는 매일 밤 사무실에서 울었어요. 제가 쓴 기사들이 현실이 되어가는 걸 보는 게 너무 괴로웠거든요. 창밖에 보이는 삼성, 현대, LG의 간판들.
곧 저 불빛들이 하나둘 꺼질 거란 생각을 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죠. TSMC가 태국 투자를 재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12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 건설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거죠.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제 책상 위에는 태국의 산업 르네상스라고 쓴 제 기사가 놓여 있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린 새로운 도약을 꿈꿨는데 이제는 그저 흐릿해진 종이 한 장일 뿐이네요. 그리고 더 큰 재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취재가 시작됐어요. 제가 속한 CNN 태국 지부는 한국 기업 철수가 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분석하는 특별 취재팀을 꾸렸거든요. 저는 팀장을 맡게 됐죠. 첫 취재진은 부모님과 비슷한 처지의 중소기업 사장님들이었어요. 삼성전자의 2차 협력사였던 한 회사를 방문했을 때가 특히 기억나요. 35년 동안 회사를 일궈오신 사장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텅 빈 공장. 그곳에서 수백 명의 직원들이 일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자님, 우리 회사가 삼성 품질 인증을 받았을 때가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어요. 직원들과 밤새워 준비했죠. 한국식 품질 관리를 배우면서 우리도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사장님의 사무실 벽에는 삼성전자와 찍은 기념사진들이 가득했어요. 품질 인증서 우수협력업체 상패. 그런데 이제는 그저 추억이 되어버렸죠. 직원들 대부분을 내보내야 했다고 해요. 퇴직금도 제대로 못 줘서 너무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현대자동차 기술교육원이었어요. 이제는 문을 닫은 이곳에서 5,000명의 태국 청년들이 교육받을 예정이었죠. 텅 빈 강의실, 미개봉채로 쌓여있는 첨단 장비들. 한 교육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한국의 근면성실한 정신, 품질에 대한 집착, 끊임없는 혁신 정신. 이런 것들을 전수하고 싶었죠. 그게 진정한 기술 이전이니까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협력업체 산업단지를 방문했을 때예요. 이곳은 3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입주할 예정이었어요. 도로와 전기시설까지 다 갖춰진 상태였죠. 하지만 이제는 그저 버려진 땅이 되어버렸어요. 현장에서 만난 한 건설업체 사장님은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여기 들어올 업체들이 다 계약금을 걸어놨었어요. 2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생길 거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취재를 하면서 한국의 산업발전 역사도 깊이 공부했어요. 1960년대 한국은 우리보다도 가난했던 나라였잖아요. 하지만 불과 60년 만에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 됐죠. 그 비결이 뭘까 고민하다가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을 다시 찾았어요. 울산 공장에서 만난 한 노동자의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우리는 회사와 함께 성장했어요. 회사가 잘 되면 우리도 잘 된다는 걸 믿었죠. 그래서 힘들어도 참았고 어려워도 함께 했어요. 그게 한국의 힘이에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도 방문했어요. 거기서 본 건 세계 최고의 기술력만이 아니었어요. 노사가 신뢰하고 존중하는 문화, 품질에 대한 집착,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 정신. 이런 게 바로 한국 기업의 진정한 가치였던 거죠. 특별 취재팀의 보고서는 CNN 본사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어요. 잃어버린 기회 태국 산업의 비극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도 제작하게 됐죠. 촬영 중에 만난 한 고등학생의 말이 특히 가슴 아팠어요. 저는 현대자동차 기술학교에 가는 게 꿈이었어요. 삼성전자에서 일하고 싶었고요. 그런데 이제 제 꿈은 어떻게 되는 거죠? 부모님 세대의 아픔도 컸어요. 한국 기업에서 일하던 분들은 대부분 50대였거든요. 이제 그분들은 재취업이 거의 불가능해요. 한 아버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인생 최고의 직장이었어요. 월급도 많았지만 무엇보다 자부심이 있었죠. 이제 우리 애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밤마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기사로 쓰면서 울었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거든요. 그건 미래였고 희망이었고 꿈이었어요. 그리고 더 큰 위기가 찾아왔죠. 일본 기업들도 태국 철수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도요타, 소니, 파나소닉. 이름만 들어도 가슴 떨리는 기업들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제 책상 서랍에는 아직도 태국 한국 산업협력 2030 비전 보고서가 있어요.
제가 그토록 꿈꾸던 청사진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쓸모없는 종이가 되어버렸네요. 매일 밤 사무실 창밖을 보며 생각해요. 우리가 조금만 더 현명했더라면, 한국 기업들의 진심을 조금만 더 이해했더라면, 지금쯤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새벽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저의 마지막 특종이 시작됐어요. 태국인 근로자 수백 명 한국에서 긴급 추방. CNN의 속보가 전 세계로 타전되는 순간이었죠. 공항은 아수라장이었어요. 한국에서 추방된 태국인들, 그들을 맞이하러 온 가족들, 취재진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손님들까지. 파업 중인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대거 공항으로 몰려온 거예요. 우리를 한국 기업에서 일하게 해주세요. 파업하는 사람들 대신 우리가 일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추방된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죠. 왜 추방된 사람들이 오히려 한국 기업에서 일하겠다고 하는 걸까요? 40대 여성 피아 씨를 만났어요. 그녀는 3년간 한국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했대요. 비록 불법 체류자였지만 한국 회사는 천국이었어요. 에어컨 나오는 작업장, 정시 퇴근, 휴게 시간 보장. 태국 공장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죠. 무엇보다 인간답게 대우받았어요. 반대편에선 파업 노동자들이 분노하고 있었어요. 우리 일자리를 빼앗으려 하다니. 하지만 추방된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계속됐죠. 당신들은 천국 같은 직장을 망치고 있어요.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시는군요. 공항 한편에서는 청년들이 울고 있었어요. 서울대를 졸업하고 돌아온 솜차이를 만났는데 그의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네요. 한국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직접 봤어요. 우리도 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제 저희 미래는 어디에 있나요? 취재를 하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졌어요. 한국에서 반도체 공장에서 일했던 20대 청년은 이렇게 말했죠. 한국 기업에서 배운 기술이 있는데 이제 그걸 어디서 써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오스로 가야 하나요? 저녁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파업 노동자들과 추방 귀국자들 사이에 작은 충돌이 일어났거든요. 경찰이 투입됐고 CNN은 이 장면을 전 세계에 생중계했죠. 태국의 산업위기 이제는 사회적 분열로 번지다. 밤이 깊어갈수록 더 많은 사연이 쏟아졌어요. 35년간 삼성전자 협력사를 운영하다 문을 닫게 된 사장님, 현대자동차 기술학교 입학이 꿈이었다는 고등학생, 한국 유학 시절을 그리워하는 대학생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끊임없이 울었어요. 다음날 아침 더 큰 충격이 왔어요. 일본 도요타가 태국 공장 생산량을 50% 줄인다고 발표한 거예요. 이어서 소니, 파나소닉도 태국 철수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동남아의 디트로이트라 불리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방콕 증시는 패닉이 왔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하기 시작했고 태국 바트와 가치는 곤두박질 쳤죠.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추가 하락할 거란 전망도 나왔어요. 한국의 경제 전문가를 인터뷰했어요. 태국은 새로운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단순한 공장이 아닌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파트너를 찾았죠. 하지만 태국은 그들의 진정성을 몰랐어요. 밤늦게 부모님께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는 한숨만 쉬셨죠. 타냐,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걸까? 어머니는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쓴 기사들 다 맞았구나. 우리가 진작 알아볼걸. 저는 지금도 매일 밤 그때의 기사들을 다시 읽어봐요. 태국의 새로운 미래 한국 기업과 함께 열다. 그때는 희망찬 제목이었는데 이제는 무거운 묘비명이 되어버렸네요. 창밖을 보면 아직도 삼성, 현대, LG의 간판이 빛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는 걸 보면서 생각해요.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린 걸까요? 단순한 투자? 아니요. 우리는 미래를 잃었어요. 희망을 잃었고 기회를 놓쳤죠. 제 책상 위에는 이제 마지막 기사의 원고가 놓여 있어요. 제목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하여. 이 기사를 쓰면서 계속 울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신뢰, 기술, 열정, 그리고 진심.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날려버렸으니까요. 태국의 하늘은 여전히 맑고 푸르지만 우리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어둡네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후회와 교훈뿐이에요.
신뢰는 쌓는데 수년이 걸리지만 잃는 데는 단 며칠이면 충분하다는. 오늘도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하며 생각해요. 우리가 조금만 더 현명했더라면, 한국 기업들의 진정성을 조금만 더 이해했더라면, 지금쯤 우리는 얼마나 다른 모습이었을까요? 이제 방콕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네요. 마치 우리의 미래처럼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